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 여자들에서 요가 강사 한지연 역을 찰떡같이 소화하며 역대급 인생 연기로 큰 호평을 받은 배우 한선화. 실제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백치미, 백지선화 등 다소 가벼운 컨셉을 잡으면서까지 중소돌인 시크릿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그녀지만, 반면 한선화를 제외한 전효 성과 두 멤버들은 그녀의 이 같은 고생과 노력을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오랜 시간 거의 은따를 시켜왔는데요. 특히나 주동에서 이 세 사람의 한선화 따돌리기는 전효 성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시크릿의 멤버 송지은과 정하나 구진거는 과거 엠넷 야만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정하나는 시크릿 멤버들의 술버릇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선화는 술을 마시면 세상에 불만이 많아진다 라고 답했는데요. 그 후 한선화는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한두 번 멤버 간 분위기 때문에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백치미 이미지 때문에 속상해서 말한 걸 세상에 불만이 많다고 말을 했구나 라며 정하나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시크릿 내에 불화가 있다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고, 포털 사이트에는 이들의 불화설로 수많은 기사가 쓰여졌죠. 논란이 불거지자 한선화는 팬카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분 나빠 올렸다기보다 세상에 불만이 많다라는 말이 나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3년 전 정하나에게 방송 이미지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힘든 고민을 말했을 뿐인데, 아무리 예능이라지만 세상에 불만 많은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한 점에 대해 의문을 표했죠. 이어 팬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선화의 답답한 마음과는 달리 전반적인 네티즌들은 트위터에 올리지 말고 둘이 잘 해결했었어야 한다 는 반응으로 한선화의 행동을 비판했죠. 사실 그녀의 억울한 입장에선 풀어놓을 데가 SNS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듯했으나 얼마 뒤 MBC 라디오스타의 게스트로 출연한 전효 성이 한선화와 다른 시크릿 멤버들의 불화에 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전효 성은 한선화와는 등을 밀어줄 수 있을 정도의 절친한 사이라고 언급했지만, 방송 이후 한선화가 또다시 SNS로 의미심장한 멘션을 날려 이들의 불화설은 다시금 재점화되었습니다. 사실 데뷔 초부터 팀을 알리려고 일주일 내내 밤낮 없이 스케줄을 소화하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인물이 바로 한선화인데요. 한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데뷔 초 개인 스케줄로 인해 멤버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혼자 외로움 속에 살았다. 진짜 괴로웠다. 정신병원에 가볼까 생각했었다 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정신병원까지 생각을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한선화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새 멤버들은 퇴근길에서조차 한선화를 은근히 배제시켰습니다. 전효 성을 비롯한 시크릿 멤버들은 한선화와 거리두기 하듯 서울역에 빠져나올 때까지 그 긴 거리를 한선화와 떨어져 은따 논란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로 계약 만료 때까지 투정을 부리거나 짜증 한 번 부리지 않고 열심히 팀 활동을 하며 한 번도 스케줄을 빠지지 않고 소화한 한선화. 그녀 다음으로 송지은도 팀을 탈퇴했지만 전효 성과 송지은, 정하나는 사실상 시크릿이 와해된 이후로도 SNS로 연락을 이어가거나 10주년 여행을 다니며 꽤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가는 반면 역시나 한선화는 이 모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11주년에도 전효 성이 송지은, 정하나 두 사람만 초대해 유튜브 방송을 해왔죠. 최근에는 전효 성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의 게스트로 송지은과 정하나를 초대한 데 반해 한선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애써 질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도 이들의 갈등은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한선화는 10여 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사건 사고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온 반면 전효 성은 그동안 많은 구설에 올라왔죠. 2013년 시크릿 멤버들과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그녀. 이때 그녀는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는 팀이거든요. 입조화시키지 않아요. 라며 뜬금없는 발언으로 잠시 일배충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그녀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국사검정 시험 3급을 따고 인기를 얻기 위해 SNL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며 섹시함을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남초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섹시의 대명사 전효 성은 인기가 사그라들자 돌연 여초의 인기를 얻기 위해 페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나도 내가 처음이라라는 에세이를 출판하며 작가로 데뷔한 전효 성은 직접 책에 대한 리뷰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책의 내용엔 과거 섹시함을 강조하는 방송계의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야한 옷과 선정적인 춤을 췄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언이 이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인터뷰에서 섹시 코드가 너무 좋아하는 코드다. 매력적인 코드이고 놓치고 싶지 않다.
솔로 가수 전효 성우로 파워풀한 에너지를 주는 섹시 디바가 되는 게 목표다. 라며 자신의 섹시 이미지에 대한 자부심을 수차례 보이며 큰 인기와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이에 남녀 불문하고 네티즌들은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데이트에 관한 여성가족부 영상에 출연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을까? 라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잠재적 흠질자로 몰아갔죠. 이에 남성들은 데이트에 관해서만 말했으면 문제없는데 마지막에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화가 난다. 며 완전히 손절하게 되고 맙니다. 한선화의 엄청난 고생과 활약에 힘입어 터진 매직의 흥행이 없었다면 시크릿이라는 걸그룹 자체는 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소녀가장의 역할을 충실하였던 것에 비해 정작 멤버들에게 소외돼 외로웠던 비하인드를 알게 되니 새삼 밝게 보였던 모습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